안녕하세요.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. 히트펌프가 요술 장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. 히트펌프는요, 에어컨하고 비슷한 구조예요. 에어컨 안에 압축기, 증발기, 팽창기, 응축기 이런 것들 통해서 온도를 바꿔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열 교환을 해주는 장치예요. 에어컨은 더운 공기를 시원하게, 히트펌프는 반대 개념입니다. 주변의 대류열을 이용해서 차가운 공기를 좀 따뜻하게 데워주는 장치입니다. 열을 교환해주는 장치예요. 에어컨 여러분들이 가동하면 어떻습니까? 인버터 에어컨을 해야 된다! 온도에 맞게 인공적으로 잘 조절을 해서 그래야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. 왜? 전력 소모가 크니까. 그럼 그 구조를 차용한 히트펌프가 전력 소모가 크겠습니까? 낮겠습니까? 당연히 크죠. 그런데 뭐보다 안 크냐? PTC 히터보다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건물을 난방하며, 그리고 또 체육관이나 큰 거대한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요, 이 히트펌프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뭐 말도 못하게 나오거든요. 규모로 봐서는 정말 엄청난 비용을 아끼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히트펌프를 집어넣는 건데, 당연히 PTC는요, 전력을 바로 열로 교환을 하는 거니까 구조가 간단하고, 그리고 또 만드는데 비용이 좀 덜 들어요. 유지 운영도 간편하고요. 그런데 히트펌프는 어떻습니까? 아무래도 뭘 아끼려면 아끼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조건도 맞아야 되고 아주 까다롭습니다.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히트펌프 같은 장치들을 좀 크게 복잡하게 설치를 한다 그래도 건축물이 또 오래 가잖아요. 그러니까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커요. 그래서 히트펌프를 설치를 해서 난방을 하는 게 정말 효율적인데, 자동차가 좀 애매한 겁니다. 첫 번째, 자동차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히트펌프를 집어넣기에 상당히 복잡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. 이게 첫 번째 문제고, 그 다음 두 번째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,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만큼 오래 사용하지 않아요. 그러면 그 비용이 투입되는 대비 이게 효과가 얼마큼 몇 년이나 지속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을까?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히트펌프도 PTC 히터의 약 절반 정도의 전력을 잡아먹어요. 그리고 PTC처럼 무조건 전력을 걸면 열로 이게 발산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. 대류열도 맞아야 되고, 전기 모터를 비롯한 그 외에서 발생하는 그 폐열을 수집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. 이게 맞지 않으면, 예를 들어서 영하 5도 이하에는 대기열에 차원을 해가지고 차가운 공기를 데워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요? PTC의 조력을 받아야 되고, 그리고 또 그 환경이 된다고 해도 일단 히트펌프를 가동을 시켜서 열 교환기든 응축기든 증발기든 이걸 통해서 열을 또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,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PTC 히터의 한 절반 정도의 전력이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이 EV처럼 35.3? 요 정도의 배터리 용량이 작은 모델들은 히트펌프를 만약에 걸었을 때 그로 인한 전력 소모량이 큰데, PTC 히터를 계속 트는 것도 아닌데 이게 계속 돌아감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전력 소모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쳐서 전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.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요인이고, 그 다음 두 번째가 레이 EV가 모터 출력이 굉장히 낮잖아요. 뭐 86마력짜리 모터가 얼마나 열을 내겠습니까? 아무래도 출력 대비해서 열이 나는 건데, 그러면은 64.3kW의 모터가 내는 열이 충분치 않으니까, 그러면 전기 모터에서 들어오는 열을 알뜰하게 걷어 쓴다 그러면 또 모터가 어떻게 됩니까? 필요 이상으로 냉각이 돼버리면 이 동력 장치들은 열이 높아도 문제지만 열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아도, 온도가 오르지 않아도 이게 효율에 문제를 주거나 내구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겨울철에 우리가 내연 엔진 돌리면 또 공회전을 더 높은 회전수에서 하다가 열이 어느 정도 도달되면 내려오잖아요. 그러니까 적정 온도를 뺏어가는 그런 과냉각 상태로 또 악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도 가뜩이나 적은데, 여기에서 히트펌프가 아무래도 PTC보다는 더 많이 돌아가야 됩니다. 더 오래 돌아가야 효율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구동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정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통해서 PTC 히터를 높이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서도 자동차 내부의 열을 데우고 이걸 통해서 또 배터리 히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전기를 확보할 수 있으려면 이게 더 긴 기간 돌아야 됩니다. 전력 소모는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 운영 시간이 좀 길다는 거예요. 그러면
기본적으로 한 60kWh 정도 배터리 용량이 되어야 이걸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적정한 효율 구간에 도달해서 히트펌프가 PTC 히터, PTC 히팅 배터리 시스템 이걸 통해서 전력 소모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해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레이 EV는 이게 좀 더 장시간 PCT 히터 대신에 히트펌프가 돌아갔을 때 오는 전력 손실분 그리고 기온이 굉장히 내려가서 어차피 PTC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때 이때의 환경과 가중돼서 오히려 더 전비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이중고를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거 집어넣고 괜히 비용만 쓰고 결과적으로 효과도 보지 못할 바에는 그냥 히트펌프 없이 좀 더 구조를 간편하게 약간 더 저렴하게 해서 공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. 어차피 겨울철에 겹치는 그 약간의 기간 동안에는 효율 저하가 될 수도 있겠으나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가서 영하 막 7도, 8도, 10도 이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히트펌프가 제 역할을 못해서 PTC가 또 작동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이중구로 인해서 특정한 상황에서는 전비 효율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히트펌프가 없는 게 낫겠다. 그리고 레이 EV 같은 저용량 배터리 전기차, 경전전기차에서는 히트펌프 구조를 다시 설계를 해서 이런 저용량 전기차에 맞는 히트펌프 그 구조를 새롭게 개발을 해서 효율을 아주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히트펌프 기술이 거의 성숙 단계에 이르러 있어서 지금도 거의 효율을 최고로 뽑고 있는데 여기서 더 최고로 뽑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? 이게 무슨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수표가 영역도 아니고 경전기차 영역이란 말이야. 그러면 제조사에서 이거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? 차 팔아서 얼마 남지도 않는다고 막 징징대는데 여기에다가 히트펌프 경전기차에 맞는 히트펌프를 다시 해서 그 아주 지금까지 확보 못한 아주 그 먼지 한 톨 이런 것까지 다 긁어모은 극도의 효율을 높인 전기차에 맞는 히트펌프를 다시 개발해서 넣어라.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다. 그러니까 레이에 히트펌프가 들어간다면 엔지니어들이 이거 알에 맞겠냐고. 차를 출시하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고 히트펌프가 전기차에 들어간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째인데 이거부터 해보지 않았겠어요? 해보니까 야 이거 비용 대비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아서 기대하는 효과가 안 나온다. 이거는 해봤자 차 가격만 올라가고 그리고 또 괜히 히트펌프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효율이 안 좋아 라는 오히려 욕만 들을 가능성도 있고 그냥 출시를 해서 만약에 그냥 출시를 했는데 전비가 확 떨어지면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. 여기 히트펌프가 안 들어가 있어서요. 이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. 이거는 출시 전에 이미 다 엔지니어들이 해봐요. 실제로 해보고 이게 최선이겠구나 해서 상품성을 구성을 하는 거지. 레이에 어떻게 히트펌프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막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엄청 비싸고 막 최첨단 기술의 이런 게 아니에요. 이미 히트펌프는 건설업계에서는 필수적으로 그냥 흔하게 들어가고 또 관련된 표준 설계, 표준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. 하지만 적용을 했을 때 효과가 분명해야 되잖아요. 효과도 분명하지 않은데 적용했다가는 제조사도 나중에 핑계댈 것도 없고 히트펌프 같이 다 때려넣는데 저 모양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이게 맞다 해서 상품성이 나온 거고 앞으로 레이 EV 같은 경전기차는 히트펌프가 뭐 안 들어간다라고 확언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들어간다고 해도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다. 그러니까 히트펌프가 소비하는 전력만큼 또 PTC 히터보다 더 폭넓게 작동하는 그 시간만큼의 어느 정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그 정도의 배터리 용량이 돼야 그리고 나서 최적점에 이르렀을 때 PTC 히터의 구동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용도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배터리 용량이 한 60kWh 정도는 되는 코나 EV, 니로 EV 이 정도 되는 급의 전기차여야 그게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히트펌프도 너무 기온이 떨어지고 그러면 별 도움이 안 돼요. 이거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. 그러니까 히트펌프는 맞는 게 아니다.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되고 자, 그 다음에 저희가 전압 강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압 강화 그래서 뭐 리튬 이온 배터리든 리튬 인산철 배터리 특히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2.5V까지 내려가면 좀 위험할 수 있고 2V까지 내려가게 되면 셀이 손상될 수 있다. 이런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위 영역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 매뉴얼에서 표시하는 거는요 단 한 번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2V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단 한 번 내려가는 것도 셀의 손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.
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.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전하다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전압이 이렇게 막 들쑥날쑥 하는 건 어떤 전지든 어떤 배터리든 좋지가 않습니다. 특히 레이브에서 나오는 현상은 아주 일상적인 영역이에요. 발 컨트롤을 살살살살 해서, 아니 다 때려 밟아도 64kW 밖에 안 되고, 그리고 저희가 실험을 해봤을 때 30kW, 35kW 이런 데서도 막 전압이 이렇게 막 들쑥날쑥 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전지에 좋지가 않아요. 이건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. 그러니까 3원계 전지가 그게 좀 덜합니다. 3원계 전지도 EV6 GT라든지 i5N 같은 경우에 막 4시 넘고 5시 막 이렇게 돼버리는 전기차들 확 밟아보면 어떻습니까? 그러면은 전압이 뚝뚝 떨어지죠. 갑작스럽게 전력을 쓰는데 볼테이지가 뚝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현상입니다. 보통 전지들이 다 그래요. 그렇지만 이게 낮은 영역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, 아니면 높은 그런 고시 레이트에 가야지만 그런 현상이 유의미하게 발생하느냐, 이걸 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레이브에서는 아니 이게 그보다 더 어떻게 솔솔 다녀요? 그보다 어떻게 더 천천히 다닙니까? 그보다 어떻게 더 발을 조심스럽게 가속 페달을 조절을 해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지금 저희가 실험했던 환경처럼 3.2V 공증 전압이니까 뭐 2.5V까지도 괜찮다라고 하는데, 아주 살살살살 밟아도 공증 전압 3.2V에서 한참 아래인 2.82, 뭐 2.7까지도 막 이렇게 일상적인 영역에서 날뛴다 그러면 이게 셀에 좋은 영향을 주겠어요?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망가진다가 아니에요.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수년간 누적되면 SOH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. 저희가 항상 인생은 가능성의 게임이라 그러잖아요. 그걸 구태여 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냐. 그보다 더 안정적으로 널뛰지 않는 그러한 전지, 그 전지로 만든 배터리, 3원계 배터리가 있어서 조금만 더 주면 일상적인 영역에서 막 발에 막 신경 써가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그렇게 전압이 막 출렁이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좀 더 수명에 크게 염려하지 않고 탈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가 있는데, 구태여 일상적인 영역 AV 같이 출력을 아주 밑바닥 수준으로 해놓고 그마저도 30, 35에서도 이렇게 전압이 출렁되면서 이러면 좀 악영향이 미쳐지지 않나? 이렇게 걱정이 되는 전기차를 구태여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물음이에요.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가 아닙니다. 이런 거 가져다가 저기에서 뭐 전압이 이렇게 출렁이니까 이거 셀 망가진다고 했다. 야, 리튬이온 매뉴얼에 보면은 뭐 2V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, 그 2V까지는 한 번만 내려가도 셀이 망가집니다. 셀에 문제가 생겨요.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뭐 덜 망가질 수도 있고,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예를 들어서 100km에서 사고 나면 죽습니다. 다 죽어요? 아니에요. 150, 200에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렇다고 100km에서 충돌하면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? 대부분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.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. 그런 수치예요.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는데 2층은 괜찮겠지. 2층에서 떨어져도 죽어요.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고,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 이렇게 일상적인 영역에서 전압이 널뛰면 이거 문제가 될 텐데, 이거 계속 이렇게 사용하다가는 3원계에 비해서 수명이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, 이해하기 쉽죠? 그죠? 이런 것도 이해를 못 하시면 방법이 없어요.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각자 인생 사시는 거고, 각자 뭐 믿는 바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. 자, 저희가 히트펌프 관련해서, 그리고 또 전압 출력하는 거 관련해서 어렵지 않잖아요? 조금만 신경 써서 귀를 열고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우리는 이렇게 타인을 비방하거나 저 사람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보지 마시고, 여러분들 그 소중한 돈 지키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. 여러분들이 뭐 리튬이산전 사셔가지고 후회하신다고 한들, 제가 소고기 사 먹고 뭐 치킨 사 먹고 하는데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? 저는 저대로 잘 먹고 사는데, 그죠?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,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에서 핵심, 그리고 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짚으셔야지, 잠깐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는 그 부분만 딱 해놓고 그걸 확증 편향이다 하면서 그런 비난하시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? 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